어느 날, 저기 있잖아, 자기야. 나 오늘 꼭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긴장을 했어? 그러고 보니 자기 오늘 좀 이상하네. 평소에는 아주 검소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자고도 하고. 음, 오늘은 우리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 어, 그게 뭐냐면, 내가 대권 씨한테 프로포즈하는 날이거든. 연아 씨. 솔직히 말하면, 난 우리가 처음 만나던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을 느꼈어. 아, 나는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구나.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겠구나. 그랬어? 당연하지. 물론 그때는 여자의 직감 같은 거였지만 자기랑 연애하면서부터는 완전한 확신이 들었어. 대권 씨처럼 상냥하고 속 깊은 남자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난 너를 놓칠 수 없어. 놓치기 싫어. 그니까 대권 씨, 나랑 결혼해 줄래? 어... 뭐야? 대답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웃고만 있어? 마치 뭔가 대단히 당황한 사람처럼. 내 프로포즈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어... 물론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는 맞지만 그렇다고 당황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우리 만난 지도 꽤 됐고 결혼 정년기도 슬슬 다 지나가니까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그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혹시 당신한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 아니야. 자기가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이제 대답해주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대건 씨. 나중에. 어?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나도 나대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니까 우리 이 얘긴 나중에 천천히 다시 나누자. 몇 달 뒤. 아직도 청혼의 대답을 안 해줬다고? 어, 내가 아무리 대답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 기다리다 못해서 내가 먼저 결혼 얘기를 다시 꺼내려고 하면? 갑자기 허둥지둥대면서 다른 얘기로 말을 돌려버리거나 갑자기 무슨 다른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더라. 대권 씨가 대체 얼마 동안 그랬던 건데? 벌써 4달쯤 됐어. 청혼하고 바로 그러기 시작했으니까. 4달씩이나? 어. 그래서 말인데 채연아, 대권 씨가 혹시 너한테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라도 해준 적 있니?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라든가. 그게 아니면 혹시 너랑 결혼하기 싫은 이유라든가? 대권 씨가 그렇게 말했어? 나랑 결혼하기 싫다고? 아니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난 그냥 너가 질문을 망설이길래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봤을 뿐이지. 그렇구나. 암튼 대권 씨에 대해서 뭐든 좋으니까 나한테 다 알려줘. 너는 대권 씨랑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니까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눈치챌 수 있잖아. 우리 소개팅 시켜준 사람도 너고. 어, 글쎄. 아, 그러고 보니 대권 씨가 몇 달째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 이상해 보였다고? 그게 언제부터였는데? 너한테 청혼받은 이후부터.
그랬구나. 그럼 대권 씨가 어떻게 이상해 보였니? 원래는 업무 실수는 전혀 없던 사람이 부쩍 딴 데 정신 팔린 사람처럼 업무에 실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에는 안 친하던 직장 선배랑 근래 들어서 부쩍 가까워졌거든? 근데 그 선배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인데? 청첩장까지 다 돌렸다가 파혼한 적이 있는 남자야. 파, 파혼? 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여자 쪽에 문제가 심했다더라고. 그래서 선배는 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엔 파혼했지 뭐. 그랬구나. 근데 대권 씨가 그 선배랑은 왜 갑자기... 둘이서 조용히 얘기 나누는 눈치를 봐서는 대권 씨가 그 선배한테 무슨 상담을 받는 것 같던데? 그럼 대권 씨가 나한테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어봤던 선배한테 상담을 받는 거고. 에이, 너무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그 선배 결국엔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서 대권 씨도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너와의 결혼을 전제로. 알았어.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게. 아직 청혼을 승낙해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절한 것도 아니니까. 그날 밤. 여보세요? 자기 어디야? 나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지. 마침 잘 됐다. 한 10분쯤 있다가 자기네 집 앞 공원으로 나와. 오늘은 내가 꼭 할 말이 있거든. 할 말이 있다고? 혹시 나쁜 얘기야? 일단 공원으로 나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알았어. 금방 나갈게.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잠시 후. 자기야, 나왔어? 이게 다 뭐야?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놨네? 어디 그것뿐이겠어? 받아. 꽃다발이랑 다이아몬드 반지야. 대권 씨, 그럼 혹시 꼭 얼굴 보고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게... 이러려고 불렀지. 아, 아. 오연아 씨,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대권 씨 나빴어, 진짜. 미안해. 내가 대답을 너무 늦게 했지?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을 했는데 대권 씨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러다 결국 청혼을 거절당하는 건 아닐지. 그래서 나 너무 무섭고 힘들었단 말이야. 미안.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럼 그동안 왜 날 애태웠던 거야? 결국 청혼 받아줄 거면서.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 개인적인 고민? 응.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니야.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럼 대권 씨의 개인적인 고민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거야? 당연하지. 내 고민의 답은 너야. 사랑한다, 우연아. 우리 같이 살자. 나도 사랑해, 대권 씨.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고마워.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신랑님은 안 보이시네요? 보통 신부 대기실 입실하실 때까지는 같이 들어오시는데. 아, 그거요? 신랑이 많이 긴장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턱시도에 음료수를 쏟아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새 턱시도 수브에서 갈아입느라 바빠요. 친정이랑 시댁 식구들은 신랑을 대신해서 로비에서 손님 맞이하느라 바쁘시고요. 그렇군요. 로비에 놓인 웨딩 사진 속 남자가 신부님의 신랑 맞죠? 네, 그런데요? 갑자기 표정이 왜...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네요. 신부님께 몰래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대체 무슨... 신부님은 저랑 처음 만났지만 신랑과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 남자 진짜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봐요. 남의 집 경사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신부 대기실에서 그게 대체 무슨 막말이죠? 일단 진정하시고요. 비상 연락망에 있는 신부님 연락처로 제가 사진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고 말씀 다시 나누시죠. 그 사진을 보면 제 말을 믿게 되실 테니까요. 잠시 후. 제가 방금 보내드린 사진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어요. 일단 그쪽한테 해명부터 들어야겠으니 문자로 이러지 말고 직접 얼굴 보고 얘기 나누시죠. 그냥 지금처럼 계속 문자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대신 똑바로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쪽은 대체 누구죠? 우리 신랑이랑은 어떤 사이이길래... 신랑이랑 그쪽이랑 단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낸 거냐고요! 신부님께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식장에서 도망치세요. 그 남자는 정말 개만도 못한 쓰레기니까. 일단 내 질문에 대답부터 똑바로 해.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잖아.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뭐라고?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건? 그건 또 무슨 얘긴데? 한참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에 그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이 망하게 생겼으니 우리 부모님 재산 처분해서 빚을 좀 막아달라고.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받아놓은 시댁이 망하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재산 처분해서 거액의 돈을 건네주었더니 그 남자가 제 돈만 쏙 받아놓고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 신랑이 그쪽을 가지고 놀다가 돈만 쏙 빼먹고 도망을 쳤다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일종의 남자 꽃뱀이라고나 할까요?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시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아니야. 그런 시댁이 왜 당신한테 손을 벌렸겠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집안 부모가 보증을 잘못 썼다고. 지금 그 남자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집안인 건 그때 저한테서 빼먹은 돈으로 보증빚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니었으면 진작에 거지꼴 돼서 거리에 나앉았겠죠. 그니까 신부님, 지금이라도 결혼식장에서 도망치세요.
그딴 새끼랑 엮였다가는 신세 망치는 수가 있답니다. 일단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그러다 늦을 텐데.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일단 지금 난 너한테 아무 답장도 하지 않을 거야. 잠시 후.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자기야. 내 턱시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괜찮아. 급하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뭐. 근데 자기야, 이 사진 좀 봐봐. 이건 자기가 이 여자랑 내가 찍은 사진을 어떻게... 자기 혹시 오늘 이 여자 만났어? 이 여자 지금 우리 결혼식장에 와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해줘. 내가 당장 쫓아낼 테니까. 우리 결혼식장에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여자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중요한 거지. 무슨 얘기를 했든 믿지 마. 그 여자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그래도 일단 들어봐봐.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대권 씨가 남자 꽃뱀이라고. 당장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라고. 그게 무슨... 내가 남자 꽃뱀이라고? 둘이서 결혼까지 준비하던 사이였는데 대권 씨가 이 여자 가지고 놀다가 결혼을 인질로 돈만 쏙 빼먹고서는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까 헤어지자고 했다더라. 와, 이 인연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일단 당신한테 먼저 해명할게. 연애하던 사이는 맞는데 결혼을 준비한 적은 없어. 연애하던 중에 그 여자가 집안에 보증빚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에 그 여자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그게 정말이야? 그 여자가 했던 말이랑은 완전 반대네. 그 여자는 본인이 피해자고 대권 씨가 남자 꽃뱀이라고 했는데. 걔 원래 입만 열면 거짓말 줄줄 나오는 여자거든. 나도 연애할 땐 몰랐는데 돈 빼먹히고 이별까지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데? 그 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명수배 전단지를 받거든. 지명수배? 잠깐만. 이것 좀 봐봐. 그때 내가 찍어놓은 지명수배 전단지야. 정말 그러네. 사기죄로 지명수배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2년이 거짓말쟁이였고 돈을 목적으로 날 가지고 놀다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애초에 그년한테 보증 잘못 산 부모 같은 건 있지도 않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얘긴데 걔 부모 없는 고아원 출신이더라. 경찰 조사는 또 왜? 자기도 경찰 조사 받았었어? 그년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난 피해자 입장으로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거야. 더군다나 그년이 검거된 결정적인 계기가 내가 경찰에 제보를 했기 때문이거든. 자기가 경찰에 제보를 했다고? 지명수배 전단지 보자마자 그년한테 일부러 호구인 척 연락을 했어. 난 아직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준 돈이 부족해서 다른 남자 생겼다는 핑계로 너랑 헤어지자는 거라면 돈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 밥 한 끼만이라도 같이 먹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년이 약속 장소에 나왔어? 당연히 나왔지. 겉도 입이 아주 귀에 걸려서 나왔더라. 그래봤자 뭐 내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한테 잡혀갔을 뿐이지만. 암튼 그때 그년이 잡혀가면서 나한테 소리쳤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뭐라고 했는데? 복수하겠다고. 어떻게든 날 파멸시켜버릴 테니까 공포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럼 그때 복수 차원으로 오늘 우리의 결혼을 파토내려고 했던 거네?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왜 선량한 우리한테. 범죄자들 보통 그렇잖아.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남한테 복수하네 어쩌네. 그럼 혹시 그년이 교도소 출소한 이후로도 대권 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응,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결혼식 당일에 불쑥 나타난 거 보면 심지어 내 앞도 아니고 당신 앞에. 일단 알았어. 근데 있잖아.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뭔데? 청혼 수락을 왜 망설였던 거야? 여자 쪽 문제로 파혼을 겪어봤던 선배한테 상담까지 했었던 것 같던데 그때 고민이 그 꽃뱀년 때문이었어? 맞아. 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여자한테 뒤통수 맞고 여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거잖아. 이런 내가 다시 여자를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나 스스로 그게 걱정이었던 거야.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구나. 그럼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됐어? 물론 난 그 꽃뱀년이랑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나도 여자잖아. 선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거든.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건 지난 상처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의 연인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냐고. 그만큼 뜨거운 사랑을 놓치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상처를 극복해낼 만큼 널 사랑하니까. 응, 고마워.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리 평생 백년해로 하자. 그럼 그년이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 믿어주는 거지? 당연하지. 솔직히 애초에 당신을 의심한 적 없었어. 만약 내가 의심을 했더라면 굳이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그년 얘기를 당신한테 꺼낼 이유가 없잖아. 당장의 결혼식장에서 도망쳐서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겠지. 아, 그건 그렇겠네. 덧붙이자면 내가 당신한테 그년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단 하나야. 난 당신을 믿으니까. 그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년을 신부 입장 들러리로 추천해서 일부러 나랑 단둘이만 있는 순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잠시 후 저를 신부 입장 들러리로 추천하셨다고요? 분명 저는 당장 도망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무슨 속셈인 건가요? 너 전과자라는 사실 숨기고 일부러 이 예식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온 거더라? 우리 결혼식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그게 무슨... 너 사기 전과자라며, 꽃뱀이라며. 발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2년 예전에 지명수배 당하던 시절의 수배서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구나. 그 인간을 향한 복수는 물 건너갔으니 꿈 깨라는 경고 차원으로다가? 글쎄. 글쎄는 무슨? 그래, 나 전과자다. 그 인간 돈 빼먹고 사라지려다가 그 인간한테 속아서 교도소까지 다녀왔어. 그래서 결혼 파토로 복수하려고 했던 거고? 당연하지! 날 교도소에 잡아 쳐넣은 놈이 행복하게 사는 꼬라지를 지켜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 복수는 아직 끝난 것도 아니야. 오늘 결혼식 망치는 일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그 인간이랑 너를 계속 지켜보면서 언젠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파멸시켜버리겠어. 그니까 지옥 같은 공포에 떨면서 기다려. 네,
그럼 이쯤에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우리 협박한 거야. 구체적 협박의 발언이 통으로 녹음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어쩌긴 저쪽을 봐봐. 경찰이 결혼식 중에 왜? 공사가 다 망하신 경찰 선생님들께서 결혼식장에 한 그루의 뷔페 드시러 오셨겠냐? 내가 미리 불렀으니까 너 잡으러 오셨지. 그럼 일부러 증거 만들려고 나를 신부 입장 들러리로 추천한 거다. 우리 둘만 있으면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내 본심을 말하고 너희를 저주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하지. 덕분에 녹음 아주 잘했고 아주 많이 축하해. 오늘부로 난 행복한 결혼 생활에 골인하지만 넌 다시 춥고 차디찬 철창행이야. 우리의 오늘 저녁밥은 신혼여행 비행기 기내식이겠지만 니년의 오늘 저녁밥은 콩밥이란다. 그렇게 그 꽃뱀녀는 현장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고 반면에 그날 저는 아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꽃뱀녀는 정식 재판 끝에 다시금 교도소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기존에도 전과자였던 덕분에 협박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이 선고되었거든요.